비상등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우주선이 미친듯이 흔들립니다. 한 줄기 섬광이 둥근 창 넘어 우주의 어둠을 가르고 있네요. 우주 비행사들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몸을 고정시키고 화면을 보고 있어요. 바로 앞에 눈부신 빛이 우주를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우주의 그 무엇도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이건 마치 어떤 제트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수백만 배나 더 강한 거대한 비행기 제트 기류 같아요. 이걸 피할 방법은 없어요. 우주 탐험의 리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블랙홀 제트였어요. 우주의 진짜 괴물이죠.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구멍은 시공간과 그것이 사라지는 장소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 넘어 떨어지는 모든 걸 삼키죠. 이 경계 근처에 있으면 끝이에요. 빛조차도 블랙홀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건데도 말이죠. 구멍은 물질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우주로 수천 광년 길이의 신비로운 광선인 사출물을 발사해요. 지구 근처에는 검은 괴물은 없지만 갑자기 태양 가까이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구멍은 즉시 별을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강한 중력이 태양의 한쪽을 다른 쪽보다 더 많이 끌어당겨요. 구멍은 태양을 띠로 찢어 여러분이 스파게티를 접시에 먹어 없애듯이 태양을 먹죠.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스파게티화라고 불러요. 괴물의 식사가 끝나면 딸꾹질을 하고 레이저 칼처럼 두 개의 제트가 우리 은하를 반으로 가릅니다. 전문학자들은 지금 우리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재앙을 관측하고 있어요. 3C321개의 블랙홀이 X선, 감마선, 그리고 전자로 빛의 속도로 가속화된 제트로 근처 은하를 폭격하고 있어요. 이 맹공격은 100만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안전한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겐 행운이죠. 만약 제트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접근한다면 대기와 오존층을 증발시킬 겁니다. 표면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거예요. 오직 깊은 지하에 거주하는 것만 살아남겠죠. 하지만 만약 태양 옆에 블랙홀이 나타난다면 우린 제트를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진 못할 거예요. 이 괴물이 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우린 그야말로 모든 열과 빛을 잃게 됩니다. 지구는 식어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파고들 거고요. 하지만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제트는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동작물이 자라는 걸 돕는 비료처럼 광선 에너지가 성운을 쥐어짜고 거기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날 거예요. 물이 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욕실의 배수구를 상상해 보세요. 물은 나선형으로 움직이고 일부는 구멍 주변을 돌죠. 이제 블랙홀이 그 배수구라고 상상해 보세요. 물 대신에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건 빠르게 회전하여 자성을 띠게 되고 거대한 강착 원반으로 모이게 되죠. 플라즈마는 빛을 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두 개의 줄기를 우주로 쏘아 올려요. 블랙홀 B404 백조자리는 8,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건 마치 10개의 태양의 무게가 나가는 불꽃놀이와도 같아요. 문제는 안전하게 설치하는 걸 깜빡했는데 심지어 불이 너무 일찍 붙은 거예요. 이 구멍은 근처 별에서 나오는 가스로 원동력을 얻어요. 이것은 우주 불꽃놀이에 무한한 충전을 제공하죠. B404 백조자리 제트는 단지 극지방에서만 발사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발사돼요. 태양 7개만큼의 넓은 원반이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어요. 원반 내부는 곧 회전을 멈추고 넘어질 팽이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흔들림과 무작위 발사는 시공간 연속체 왜곡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고 있어요. 우주쇼를 할 줄 아는 건 블랙홀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주요 경쟁자는 감마선 폭발이죠.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나타난지는 몰라요. 아마 거대한 별의 붕괴나 중성자성의 충돌 때문일 거예요. 인공위성은 매일 하나의 감마선 폭발을 기록해요. 하지만 우주에는 같은 기간 동안 적어도 500개가 발생하고 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를 처음 본 아마추어 전문학자는 자신이 레드카펫 위의 영화배우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단 기자와 팬들의 카메라 빛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마선 폭발에 눈이 멀게 될 거예요. 만약 지구 근처에 섬광이 있다면 우리의 행성은 눈보라 속의 촛불 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살고 있고 안전하게 행성 간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선에서 나라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감마선이 폭발하는 걸 보기 위해 지구처럼 생긴 행성으로 날아가죠. 우주선은 우주로 들어가 문제의 행성에 착륙해요. 하지만 땅을 밟는 순간 느껴져요.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겁에 질린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요. 동물들은 숲에서 뛰쳐나와 은신처를 찾기 시작하죠. 바람은 나뭇잎을 바스락거리게 하고 마치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자신을 구해 여기서 나가라고요. 그 다음 바람은 더 강해지고 폭풍으로 변해요. 밝은 섬광이 지평선에 나타나요. 몇 초 후 빛이 더 강해집니다. 거대한 누군가가 우주 투광 조명등을 킨 것 같아요. 모든 게 없어졌어요. 빛만이 있죠. 그리고 우리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만들어낼 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1초 만에 방출돼요. 10초가 지나고 쇼는 끝납니다. 행성은 우주를 지나가고 있으며 이 섬광은 남반구의 일부분만 강타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상황이 안 좋아졌죠. 이 감마선 폭발은 꽤 짧은 것이어서 아마 바다를 증발시키거나 대기를 날려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별의 광선과 우주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오존층은 사라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런 상황은 끔찍하지만 아직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그런 비슷한 재앙이 일어날 확률은 0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항상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르드비스 대멸종은 4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아마 감마선 폭발이 원인이었을 거예요. 이것의 진원지는 지구에서 6,000광년 떨어져 있었어요. 해로운 자외선이 지구 표면을 강타하고 오존층을 40%까지 감소시켜요. 식물과 동물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요. 하지만 생명을 계속 발전하고 2억 년 후 공룡들이 지구에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에타 카리나이는 극대 거성 쌍성계예요. 태양이 거의 200배 무겁고 10초에 태양이 1년에 내는 빛만큼 많은 빛을 방출해요. 이 쌍성계는 지구에서 7,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1843년 우리 행성의 거주자들이 밤하늘에서 이 별을 망원경 없이 볼 수 있었죠. 아마 폭발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겠지만요. 이 아름다운 가스와 먼지의 구름은 그 사건들의 결과물이에요. 별의 거대한 잔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멋져 보이죠. 다음 100만 년 동안 에타 카리나이는 계속 폭발하면서 감마선 폭발을 형성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인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스 구름의 방향을 보면 미래의 폭발 광선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니까요. 우리 행성은 포위되었어요. 현재 모래알갱이부터 자동차까지 크기가 다양한 3천만 개의 우주 물체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기는 경계선을 넘어오는 모든 것들을 태우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우주 암석은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200만 년에 한 번 지구로 거대한 소행이 날아와요. 여긴 달, 화성, 그리고 수성의 표면입니다. 분화구가 지주구멍처럼 덮고 있네요.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것들의 표면을 폭격해온 소행들의 흔적입니다. 대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암석 샤워에 대한 훌륭한 방패예요. 하지만 매년 약 500개의 거대한 물체가 이걸 뚫고 와요. 대부분 바다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 떨어져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죠. 지구에서는 지질 활동은 계속됩니다. 대륙은 움직이고 산은 오르내리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지구의 풍경은 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구에 떨어진 운석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